네, 기초전자공학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복습에 살짝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칼라를 읽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 한번 보고, 지난번에는 4색띠까지 했지만 5색띠도 있고 6색띠도 나온다는 것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색띠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띠가 있고, 그 마지막에 띠는 오차가 되겠죠. 그 4번 띠가 오차 띠가 되겠고, 1번, 2번이 이제 번호가 이제 그 저항의 해당 값에 되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색이 곱하는 숫자이죠. 3번 색은 곱하는 숫자입니다. 3번 색 띠가 10의 승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가 킬로옴인지 아니면 메가옴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색띠가 세 번째 색띠가 되겠죠. 자, 각각의 그 색을 관계된 거를 보면 자, 검정색이 1번이나 2번에 검정색이 오면 숫자로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색이 오면 1이 되겠죠. 빨간색이 2가 되겠습니다. 오렌지색이 오면 3인데 이 오렌지색은 동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황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색깔을 그 평소에 보면은 저항띠는 색깔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어디서 그냥 시험치라고 할 때는 색깔 있는 화면이 아니라 글자가 써져 있을 때가 많으니까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일 때는 4가 되겠고 녹색일 때는 5번 5라는 숫자가 오겠죠. 파란색은 6, 보라색은 7입니다. 그럼 회색은 8, 흰색은 9가 되겠죠. 그래서 흑, 갈, 적, 등, 적동, 항록, 청자, 회, 백이죠. 흑갈, 적동, 항록, 청자, 회, 백. 자, 여기까지가 0부터 9까지가 1, 2, 3번에 오는 색, 1, 2번에 오는 거죠. 1, 2번에 오는 거고 3번에도 역시 올 수가 있겠습니다. 3번에는 이 색이 아니고 금색, 은색도 같이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보자면 이렇다는 얘기죠. 자, 검정색 0부터 9까지가 이 흰색까지죠. 검정색에서 시작해서 흰색까지가 0부터 9까지가 이렇게 두 번째 색띠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색띠에 해당될 거는 이 세 번째 색띠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검정이라도 곱하는 수가 1일 될 거고, 검정색은 갈색일 때는 10을 곱하니까 그 갈색이 앞에 색띠로는 1이지만 동그라미 한 개를 더 붙여준다는 얘기죠. 앞에 나오는 숫자 두 숫자 뒤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빨간색은 동그라미 두 개니까 100을 곱해주고, 오렌지색은 1000, 노란색은 만을 곱해주겠죠. 그 다음 녹색은 10만, 파란색은 100만, 그 나머지는 1000만, 또 이렇게 그보다 더 큰 숫자. 자, 회색의 경우는 동그라미 8개를 더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숫자도 8이듯이 뒤에 동그라미가 8개가 될 거란 얘기죠. 흰색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곱하기 하는 승수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지만 금색일 때는 0.1, 은색일 때는 0.01을 곱하게 되겠습니다. 이 소수점 이하를 곱한다는 얘기는 금색이면 10분의 1을 하겠다는 얘기고, 은색은 100분의 1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소수점 이하의 그 저항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차값에 넣는 마지막 에는 오차가 될 텐데, 오차에는 지금 색깔이 갈색하고 빨강색에 해당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1%가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항색 띠가 만약에 이 부분이 갈색이라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네요. 빨간색이라면 오차값이 적다는 얘기죠. 갈색이나 붉은색은. 근데 보통은 밑에 나오는 금색이나 은색일 경우가 많습니다. 금색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오차 범위란 얘기고, 은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되겠죠. 이게 저항에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오차가 이만큼 있을 수 있다라는 범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색깔은 흑갈, 적등, 황록, 청자, 회, 백, 금, 은, 무색이 하나 더 있어요. 밑에 무색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무색이 나오면 그 무색이라는 게 나오면 그 어디에 지장을 받냐면 여기 뒤에 오차값이 있죠. 무색의 오차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뭐 무색보다는 대체적으로 금색이나 은색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가 넣어질 거란 얘기죠. 색이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띠가 4개일 경우가 되겠죠. 근데 옆면에 보면 그 위에 띠가 4개짜리가 있고 두 번째 그림에는 띠가 5색 이 저항띠가 있죠. 6색 저항띠도 밑에 또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될 텐데 뭐 사색 저항띠는 지금 실컷 얘기를 했으니까 5색 저항띠를 잠깐 보면 오색 저항에서 요렇게까지 3개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2개랑 똑같이 숫자 나오는 거를 각 대입하는 겁니다. 이 3개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색일 때는 1번, 2번 띠만 그 숫자를 이렇게 0부터 9까지 했었는데 오색일 때는 그 1번, 2번, 3번 띠까지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서 나머지 네 번째 나오는 그 이 색띠는 이제 우리가 그 사색띠에서 본 3번 띠랑 똑같은 그 승수를 하는 거죠. 뭔가 곱하기 하는 걸 뭘 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려오죠. 곱하기 하는 걸 뭘 할 거냐. 은색일 때는 0.01, 금색일 때는 0.1, 또 갈색일 때는 이렇게 뭐 10, 빨강색일 때는 곱하기 100을 하겠다. 주황색일 때는 곱하기 1K를 하겠다. 1000을 하겠다는 얘기죠. 1K. 노란색이면 10K를 하겠다는 것은 만을 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뒤에 K를 붙이고 또 파랑일 때는 1메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의 6승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곱하기 하는 숫자가 네 번째 숫자가로 바뀌어 네 번째 띠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5색 저항일 때 띠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4개가 몰려 있을 것이고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 그 오차값을 나타내는 거. 뒷부분에 한 개 있는 게 오차값을 나타내고 지금은 갈색이니까 갈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되겠죠. 그래서 이 1%라는 것은 굉장히 뭐 오차값이 좋은 저항의 특성 중에서도 더 좋은 거겠죠. 뭐 오색 저항띠라든가 육색 저항띠가 아무래도 그 부품 소자로서는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 육색도 지금 있는데 그 육색 중에서 앞에 4개 띠는 그 오색 띠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색 띠에서 앞에 4개 띠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 3개가 숫자를 가리키고 네 번째가 그 이 승수 곱하기 하는 숫자를 가리키죠. 그 뒤편에 가서 오차 있는 부분에 가면 이제 띠가 2개가 되는데 이 뒤에 오차 첫 번째 게 그 오차 값을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에 띠가 온도 계수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저항이 될 텐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저항이겠죠. 학교에서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저항입니다. 간혹가다 오색 저항은 이렇게 학교에서도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때를 참고해서 좀 봐두시면 되겠고 사색이나 오색 저항은 종종 이제 사색은 많이 보는 그 저항띠 색이고 오색도 꽤나 이제 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색을 한번 읽는 연습을 하게 되면 뭐 앞에 게 그 지금 색깔을 제가 칠해 버렸네요. 앞에 게 무슨 색이었던가요? 노란색이었던가요? 앞에 게 노란색이면 어 노란색이 4죠. 그래서 4가 될 거고 제가 연두색을 칠해서 연두색처럼 보이죠. 다음에 보라색이 되니까 보라색은 7이 되니까 4, 7. 그 다음에 뒤에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은 5죠. 그래서 5까지 4, 7, 5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빨간색이 이제 그 10에 어떻게 2승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니까 47500이 되겠죠. 실제로는 47500이라는 얘기죠. 4, 7, 5, 0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00. 자, 00 이렇게 옴이 돼야 될 텐데 그 너무 길죠. 이렇게 읽기가. 그래서 47.5
하고서 뒤에 이 동그라미가 날아갑니다. 킬로가 되죠. 동그라미 3개를 날리면 47.5kΩ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그런 저항값을 가지는 그런 1%의 그 오차값을 가지는 그런 저항이 되겠죠. 자, 읽는 법을 조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1학년 때에 이거는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히 봐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습으로 한 2개 정도를 해보는데 이거 아마 교재에 나오는 그런 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황색이죠. 황색은 4가 되고 노란색이란 얘기입니다. 보라색은 7이 되니까 4, 7이 될 거고 적색은 10의 2승 100을 곱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4700이 되겠죠. 다시 얘는 동그라미 3개를 지운다고 생각하면 4.7kΩ이 될 겁니다. 마지막 색띠가 금색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허용 오차를 갖게 되는 거죠. 항상 저항을 앞에 쓰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허용 오차를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그림은 첫 번째가 밤색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도 밤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밤색이란 말이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밤색은 갈색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갈색이 앞에 나란히 제1색이랑 2색띠가 나란히 갈색이란 얘기입니다. 갈색은 흑, 갈 해서 흑이 0이고 갈이 1이니까 둘 다 1이 되겠죠. 11 곱하기 세 번째 색띠가 황색이니까 만을 곱해줘야 됩니다. 10의 4승을 곱해주면 11만이 되겠네요. 11만에서 뒤에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날려야 되겠니까 이거를 없애버리면 앞에 110이 되겠고 날린 숫자는 동그라미는 킬로로 바뀌게 되니까 110kΩ이 될 거고요. 마지막 색이 금색일 거니까 역시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해서 110kΩ에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쓰면 저항을 아주 잘 읽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전기회로라는 게 될 텐데요. 이 전기회로 부분을 하기 전에 잠깐 설명하자면 제가 이번 주에는 영상을 지난주까지는 길게 그냥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수업하면 3시간을 수업을 해서 영상을 하게 되죠. 그 영상을 지난주는 붙여서 올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떼서 1교시, 2교시, 3교시로 한번 떨어뜨려서 올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적응을 좀 해야 되겠고 또 항상 똑같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씩 바꾸어서 하면 또 수업의 집중도도 더 공부하는데 더 나을까 학습하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은 1교시, 2교시, 3교시처럼 떼서 그렇게 영상을 분리해서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놓게 될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오늘 전기회로에 포함되는 내용은 오음의 법칙이라든가 또 키르히호프의 법칙 또 직렬 접속, 병렬 접속, 전압 강화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또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단순하지만 중요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규칙, 또 원칙, 원리, 원리라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원리이라고 아시면 되겠고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계산도 뭐 간단한 계산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또 저항을 알게 되면 ohm의 법칙이라든가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으면 그걸로 이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 세 가지가 나오면 항상 떠오르는 법칙도 역시 ohm의 법칙이 될 거고 뭐 키르히호프의 법칙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직렬 접속, 병렬 접속은 지난 시간에는 저항으로서 직렬 병렬을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직렬 병렬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두 개가 차이가 있는지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르게 전압을 구하고 전류를 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 여전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전압 강화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그 뒷부분에는 전류를 측정하는 것, 또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할 것입니다.
옴의 법칙이 될 텐데, 이 그 옴의 법칙은 직류회로에서, 직류란 말이 나오죠. 직류회로에서 전류라든가 그 전압이라든가 저항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어, 처음 정량화시킨 과학자의 이름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옴의 법칙은 E는 IR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V는 IR이라고 합니다. 자, E라는 게 기전력이고 전압을 보통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V는 IR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E의 읽어야 될 값도 볼테지이기 때문에 보통 V는 IR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때로는 V는 IR, 또 때로는 어떤 책에는 E는 IR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수식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식입니다. 어떤 회로에서 전압을 구하고자 하면 그 회로의 전류 곱하기 저항을 하면 그 전압을 거기에 흐르는 전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수식만 바꾸면 I 값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I는 I분의 2가 되겠고 R은 또 역시 저항값도 역시 I분의 2가 되겠지요. 그래서 비례 반비례로 생각한다면 V는 I 값이 커지면 커지죠. 또 역시 R 값, 저항 값이 커지면 역시 커집니다. 그래서 전압이랑 전류는 비례, 역시 전압이랑 저항도 비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I랑 R이랑은 반비례가 됩니다. 저항값이 작아야지만 전류가 지금 커지죠. 그리고 전류값이 작아야지만 저항값이 큰 거죠. 이 두 개의 관계는 저항과 전류의 관계는 반비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으로 표시하면 E는 이렇게 하고 보면 I 곱하기 R이 되겠죠. 그런데 I는 또 어떻게? I를 구하려면 또 이렇게 되죠. I는 R분의 2가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역시 R을 구하려면 어떻게? I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위치를 보면 이제 이렇게 삼각 구도로 해서 외우자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 수식을 외우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 밑에 건전지 한 개에 전구가 들어오는 게 있고 건전지 한 개에 전구 두 개가 들어서 있는 거 있고 건전지 두 개의 전구 한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게 E는 IR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압이 두 개일 때 한 개의 전구를 받치는 밝히는 것이 훨씬 더 밝겠죠, 전구가. 그래서 이쪽이 전압이 더 높은 거겠죠. 근데 역시 앞에서 A는 이 전구가 한 개인데 배터리가 한 개죠. 근데 B는 전구가 두 개인데 배터리가 한 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저항이 두 개니까 더 많게 되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밝을 겁니다. 그래서 전압도 더 많이 밝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압 소모는 이제 얘가 많겠죠. B가 두 개를 켜자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A랑 C를 비교했을 때는 역시 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를 키는 것이 훨씬 더 전구가 밝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밝기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관계는 뭐 잠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 뒤에 보면 옴의 법칙에 대한 전류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양 끝에 가한 전압에 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는 얘기. 전압의 비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도체의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 전류의 감점. 좀 전에 이제 봤던 그런
설명이었죠. 이것이 ohm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전류의 관점에서 ohm의 법칙을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ohm이라는 사람이 어떤 전압과 저항 또 전류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그 어떤 설명을 지금 했다고 이제 법칙을 지금 알려줬다는 걸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앞에 봤던 그림을 다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E는 IR이 이렇게 돼. E가 위에 있으면 I 곱하기 R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뭐 I를 구하고자 하면 이 I는 어떻게 된다? I는 R분의 E가 되니까 이 R분의 E가 E 나누기 R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또 그 R을 구하면 R은 I분의 E라서 R은 E 나누기 I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렇게 다시 해놨고, 자, 각각의 단위를 볼 때에 볼트, 암페어, 옴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뭐 E는 IR, V는 또는 IR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각각에 쓰이는 것이 앞에는 볼트고 뒤에는 암페어고 그 다음에 옴이죠. 자, 뭔가 계산할 때 이렇게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리암페어인데 미리암페어인데 전압 구하라 그러니까 그 전류는 미리암페어로 주어 있는데 그 저항은 옴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대로 곱해서 볼트에 뭐 그냥 볼트예요 하고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량이 볼트, 암페어, 옴과 서로 다른 단위로 되어 있을 때, 뭐 하나는 미리암페어고 하나는 메가옴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단위를 변환해서 똑같이 미리암페어, 미리옴을 하든지 아니면 그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받쳐야 된다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미리가 아니라 암페어랑 옴으로 해서 볼트를 계산하고 전류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I는 R분의 E니까 그 R이 메가옴 또 뭔지를 이제 계산해. 안 그러면 그 0을 제외시켜줘야 다른 방법은 이렇게 미리 암페어라고 되어 있으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표시를 해주고서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 계산해 이렇게 뭐 2mA 암페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곱하기 다시 저항이 6옴이면 6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옴이니까. 요까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뒷부분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환산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후 계산된 전류 전압 저항을 원하는 단위로 변환 가능하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온 것을 나중에 너무 높은 값이 나오거나 너무 낮은 값이 나오면 그거를 좀 더 보기 편한 값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계산 결과로 1350만 옴이라고 얻었다면 이런 말이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읽기는 너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둘, 넷, 6개 정도 날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5 메가옴이죠. 메가라는 것은 10의 6승이니까 6개의 동그라미를 날리면 이렇게 13.5가 됩니다. 13.5 메가옴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 전공자들은. 그래서 요것을 주의해서 환산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걸 서로 바꿔서 교환해서 써야 됩니다.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100만 옴이라고 결과값이 그렇게 돼 있다고 100만 옴 써놓거나 그 0.00000 암페어라고 또 그렇게 표기를 해 놓는다면 정말 에러인 거죠. 자,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옴의 법칙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교재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전류 구하기 할 때는 전압 저항을 알아야 하겠죠.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 I는 R분의 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워낙 I를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 자, 그럼 여기 앞에는 12V고 뒤에는 6옴이니까 R분의 E 하면 6분의 12가 돼서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을 구하기 합니다. 자, 저항을 구하기 할 때는 R은 여기 저항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을 때 주어진 전원이 24V이고 회로 전체에 8A가 흐르면 역시 얘도 R은 I분의 E가 되겠죠. 그래서 I는 8이 되겠고 8분의 E는 24V니까 83, 24에서 3옴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전압 구하기가 있죠. 자, 전압 구하기는 저항이랑 전류를 알 때 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아야 구하니까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고, 세로에는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이 저항은 50ohm이라고 봤을 때 E는 IR이 되겠죠. E는 IR이라는 앞에 공식이 ohm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E는 2 곱하기 50이 돼서 100V가 될 겁니다. 100V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그 2가 아니고 어떤 경우, 아니면 뭐 메가가 50이 아닌 뭐 5 킬로옴이라 이렇게 돼 있다면, 킬로옴이라고 돼 있다면 이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자, 킬로옴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역시 5 곱하기 5 동그라미 땡땡 3개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5천이 되니까 이거는 여기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니까 동그라미가 4개가 붙겠죠. 이 4개는 동그라미 3개를 또 없애야 되니까 뭐 어떻게 3개를 없애고 킬로를 붙여야 되니까 10kΩ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줘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kV 볼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줘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가 ohm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